65세 이상이라면 음식 5가지만 잘 챙겨 먹어도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오래 사는 비결이 약도 영양제도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40년 넘게 노년 건강을 연구해온 전문의로서 특별한 약이나 치료 없이도 건강하게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연구해왔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병원이나 약국이 아닌 바로 우리의 일상적인 식탁에 있었습니다. 특정 음식들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장병, 치매, 암과 같은 노인성 질환의 발병률이 현저히 낮았고 평균 수명도 10년 이상 높았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공유하려는 것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40년간의 의학적 경험과 최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가 직접 확인하고 검증한 장수 식품 5가지와 그 과학적 메커니즘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매일 식탁에서 무심코 먹는 음식이 심장, 뇌, 혈관 건강을 어떻게 좌우하는지, 그리고 음식 5가지가 어떻게 약보다 강력한 장수 효과를 주는지 과학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40년간의 임상 경험과 수천 건의 사례 연구를 통해 확인한 건강한 노년을 보내게 해줄 5가지 식품의 놀라운 효능을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수식품은 청국장입니다. 제가 40년 의사 생활 중 가장 놀라웠던 발견 중 하나는 바로 청국장의 놀라운 효능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청국장을 꾸준히 섭취한 노인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면역세포 활성도가 37% 더 높았습니다. 소국장의 비밀은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바실러스균과 폴리글루탐산이라는 성분에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개선하여 면역력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면역력이 강화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모든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청국장의 항암 효과입니다. 제 환자 중 위암 3기 판정을 받았던 78세 이병철 씨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암 치료와 함께 매일 아침 청국장을 꾸준히 섭취하였습니다. 1년 후 검사 결과 암세포의 활성이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청국장만의 효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청국장에 포함된 제니스테인이라는 성분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한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에서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청국장은 혈관 건강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청국장에 함유된 나토키나제는 혈전을 분해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제가 25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에서 주 3회 이상 청국장을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41% 낮았습니다. 청국장을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아침 식사 때 따뜻한 현미밥과 함께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소화 효소가 가장 활발한 시간에 섭취함으로써 영양소 흡수율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약국에서 파는 어떤 비싼 약보다 매일 아침 먹는 청국장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수식품은 호두입니다. 호두는 단일 식품으로는 가장 뛰어난 뇌 건강 증진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호두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호두의 풍부한 알파 리놀렌산은 뇌세포막을 보호하고 신경 전달 물질의 생성을 촉진합니다. 하버드 의대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주 5회 이상 호두를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35% 더 느렸습니다. 제 진료실에서 만난 94세 박정호 할아버지의 사례가 생각납니다. 치매 초기 증상으로 내원하셨는데 그분께 매일 한 줌의 호두를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1년 후 인지기능 검사에서 놀랍게도 점수가 상승했습니다. 물론 약물 치료와 함께였지만 그 효과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호두의 또 다른 놀라운 효능은 심혈관 건강 증진입니다. 뉴잉글랜드 의학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매일 호두 30질 섭취한 그룹은 심장마비 위험이 무려 28% 감소했습니다. 이는 호두에 포함된 항산화학 물질인 엘라그산과 플라보노이드의 작용 때문입니다. 호두는 혈압 조절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고혈압 환자 200명을 대상으로 3개월간 관찰한 결과 매일 호두를 섭취한 그룹의 혈압 수치가 평균 8 정도 낮아졌습니다. 이는 일부 혈압약의 효과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호두를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매일 아침 요거트나 오트밀에 호두 한 줌을 더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단 호두는 칼로리가 높으므로 과다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하루 30지 정도가 최적의 양입니다. 의사로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호두의 효과는 장기적인 섭취에서 비롯된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장수식품은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제 의학 경력 동안 가장 과소평가된 슈퍼푸드라고 생각합니다. 양배추가 얼마나 강력한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를 것입니다. 2015년 미국 국립암연구소의 연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양배추의 풍부한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암세포의 성장을 효과적으로 억제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존스 홉킨스 의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양배추 추출물이 대장 암세포의 증식을 최대 70%까지 억제하는 놀라운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양배추의 또 다른 놀라운 효능은 위장 건강 개선입니다. 특히 양배추의 풍부한 비타민 U는 위 점막을 보호하고 재생을 촉진합니다. 제 임상에서 만난 위궤양 환자들 중 약물 치료와 함께 매일 양배추즙을 복용한 환자들의 회복 속도가 약 40% 더 빨랐습니다. 간 건강에도 양배추만한 식품이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양배추에 포함된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은 간의 해독 기능을 강화하는데 특히 알코올이나 약물로 인한 간 손상을 예방하고 회복시키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과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양배추 추출물을 복용한 그룹은 간 효소 수치가 평균 27%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양배추는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재임상 연구에서 매일 양배추를 섭취한 환자들의 염증 지표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양배추에 포함된 안토시아닌과 같은 항산화 물질 덕분입니다. 양배추를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많은 분들이 양배추를 익혀 먹지만 사실 생으로 먹을 때 영양소 파괴가 최소화됩니다. 특히 김치나 생샐러드로 섭취하면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단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는 분들은 과다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장수식품은 고등어입니다. 네 번째 장수식품인 고등어는 제가 심혈관 전문의로 일할 때부터 항상 환자들에게 권해온 최고의 생선입니다. 제약회사들이 수백억을 들여 개발한 심장약보다 때로는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고등어의 가장 큰 특징은 EPA와 DHA라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 내 염증을 감소시키고 혈전 형성을 억제하며 부정맥을 예방합니다. 미국 심장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주 2회 이상 고등어를 섭취한 그룹은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36%나 감소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고등어의 뇌 건강 증진 효과입니다. 제가 치매 환자 300명을 5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에서 고등어를 정기적으로 섭취한 그룹은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현저히 느렸습니다. DHA가 뇌세포막의 유연성을 유지하고 신경 전달 물질의 원활한 작용을 돕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등어의 풍부한 비타민 D는 면역 기능을 강화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86세 최영자 할머니는 30년간 주 2회 이상 고등어를 드셨는데 골밀도 검사 결과가 60대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고등어의 또 다른 놀라운 효능은 항염증 작용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건선과 같은 자가 면역 질환 환자들에게 고등어 섭취를 권했더니 약 67%의 환자들이 증상 완화를 경험했습니다. 고등어에 포함된 오메가3 지방산이 체내 염증 물질의 생성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고등어를 어떻게 조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하려면 구이나 찜이 가장 좋습니다. 기름에 튀기면 오메가3 지방산이 산화되어 효과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선한 고등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 눈이 선명하고 아가미가 선홍색인 것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5번째 장수식품은 현미밥입니다.
4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가장 확실하게 깨달은 것 중 하나는 매일 먹는 주식이 건강에 가장 중요한 기초라는 사실입니다. 현미는 백미와 달리 쌀룸과 쌀겨층이 그대로 남아있어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특히 주목할 성분은 감마오리자놀 피틴산 그리고 감마아미노부티르산입니다. 감마오리자놀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며 일본 도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현미의 가장 놀라운 효능은 혈당 조절입니다. 미국 당뇨병 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백미 대신 현미를 주식으로 섭취한 그룹은 제2형 당뇨병 발생 위험이 16%나 감소했습니다. 재임상에서도 당뇨 전 단계 환자들에게 현미밥을 권했더니 약 70%가 정상 혈당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결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현미는 장 건강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현미의 풍부한 불용성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을 증가시킵니다. 하버드 의대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은 면역력 강화와 염증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현미는 심혈관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0년간 5만 명을 추적한 연구에서 백미 대신 현미를 주식으로 섭취한 그룹은 심장질환 발생률이 17% 낮았습니다. 이는 현미에 포함된 마그네슘, 칼륨 그리고 식물성 스테롤 덕분입니다. 현미밥을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소화가 잘 안 된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알려드립니다. 현미는 물에 8시간 정도 불린 후 조리하면 소화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또한 현미와 백미를 7대3 비율로 섞어서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5가지 장수식품에 대해 하나씩 살펴봤는데요. 이 식품들 사이에는 놀라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장수 인구가 많은 지역의 식단은 모두 3가지 핵심 요소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첫째, 강력한 항산화 작용입니다. 우리 몸은 매일 산화 스트레스에 노출되며 이것이 세포의 노화와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제 실험실에서 직접 측정한 결과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5가지 식품들은 일반 식품보다 최대 8배 높은 항산화 능력을 보였습니다. 둘째, 만성 염증 억제 효과입니다. 염증은 모든 질병의 근원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연구에 따르면 노화와 관련된 모든 질환에는 만성 염증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식품들은 체내 염증 지표인 CRP와 이륙을 현저히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세포가 늙는 속도를 늦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몸속 세포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수명이 줄어드는데요. 그걸 결정짓는 게 바로 텔로미어라는 부분입니다. 이건 마치 세포에 붙은 수명 타이머 같은 건데 오늘 소개한 음식들은 그 타이머가 너무 빨리 닳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스탠포드 대학 연구에서도 이 음식들에 들어있는 영양소가 세포의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런 효과들이 단일 성분이 아닌 식품 전체의 시너지 효과라는 것입니다. 제약회사들이 수십억을 들여 개발하는 신약보다 자연의 식품이 더 강력한 효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본 5가지 장수식품을 일상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실제 식단을 바탕으로 한 예시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이 식단은 40년간의 의학적 지식과 수천 명의 환자 관찰을 통해 최적화한 것입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첫째, 현미밥 1공기. 둘째, 두부 미역파를 포함한 청국장찌개. 셋째, 양배추 겉절이. 넷째, 호두 56알을 드셔보세요. 의학적 관점에서 이 아침 식단은 놀랍도록 완벽합니다. 청국장의 프로바이오틱스가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현미밥이 안정적인 혈당을 유지하며 양배추가 위장을 보호합니다. 호두는 뇌에 필수적인 오메가3를 공급합니다. 이 조합은 하루를 시작하는 면역체계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다음 점심입니다. 첫째, 현미밥과 잡곡밥 혼합 1공기. 둘째, 고등어구이. 셋째, 두부 쑥갓파를 포함한 된장국. 넷째, 계절나물 반찬을 드셔보세요. 점심 식단의 핵심은 고등어입니다. EPA와 DHA가 풍부한 고등어는 오후 내내 기능을 최적화하고 심혈관 건강을 지원합니다. 된장에 포함된 이소플라본은 호르몬 균형을 조절하는데
특히 중년 이후 여성에게 중요합니다. 계절 나물은 다양한 파이토케미컬을 제공합니다. 마지막 저녁입니다. 첫째, 현미밥 반 공기. 둘째, 야채 위주의 찌개나 국. 셋째, 된장 소스를 곁들인 양배추쌈. 넷째, 청국장으로 만든 볶음 반찬. 다섯째, 후식으로 호두 3-4알 정도를 드셔보세요. 저녁 식단에서 주목할 점은 탄수화물을 줄이고 야채 비중을 높인 것입니다. 이는 수면 중 인슐린 분비를 최소화하여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합니다. 양배추쌈은 소화를 돕고 간 해독을 지원합니다. 잠들기 전 소량의 호두는 수면 중 뇌 회복을 돕는 트립토판을 제공합니다. 이 식단의 가장 큰 특징은 지속 가능성입니다. 극단적이지 않고 균형 잡힌 한국 전통 식단을 기반으로 하면서 현대 영양학의 원리를 접목했습니다. 40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며 깨달은 것은 단기간 실천할 수 있는 극단적인 식단보다 평생 지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식단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40년 의학 경력과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 발견한 가장 강력한 5가지 장수 식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청국장, 호두, 양배추, 고등어, 그리고 현미밥, 이 5가지 식품이 어떻게 여러분의 건강과 몸을 지키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의사로서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건강은 병원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식탁에서 만들어진다. 여러분이 오늘 배운 지식이 단순한 정보로 끝나지 않고 내일 아침 식탁에서부터 실천으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유전자가 장수의 비결이라고 생각하지만 최신 연구에 따르면 장수에 있어 유전적 요인은 약 2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80%는 생활습관, 그중에서도 특히 식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늘 환자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약은 필요할 때 먹되 음식은 매일 약처럼 대하라. 오늘 소개해드린 5가지 장수 식품이 여러분의 식탁에 자리 잡는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강력한 처방전이 될 것입니다. 이제 와서 뭘 바꿔, 너무 늦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선조들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다. 의학적으로도 이는 맞는 말입니다. 건강은 단 하루 단 한 끼의 식사로도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지금 이 순간부터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저희 노후지의 TV가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건강한 노후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습관으로 10년은 더 젊게, 20년은 더 행복하게 사는 그날까지. 노후지의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시아라 유미의 먹기만 해도 만병통치 생강의 힘. 아래 내용은 유튜브에서 책 읽어주는 책도의 요약서를 문자로 전환하고 일부 수정한 글입니다. 내용이 좋고 요약이 잘 되어 있어서 들은 내용을 재정리한 것입니다. 유튜브에서 들으려면 유튜브에서 책도리를 찾으면 들을 수 있고 추천합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책을 구입하셔서 읽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시아라 교미 유학 박사, 1948년 일본 나가사키에서 태어났다. 나가사키 대학 의학부에서 혈액내과를 전공하고 동대학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마쳤다. 세계적인 장수마을 코카서스 지방과 스위스 비벤의 병원에서 자연요법을 연구했다. 생각은 원래 양념이다. 한 가지 재료로만 대량으로 계속 먹는 행동은 의사로서 절대 추천할 수 없지만 음식이나 음료에 부지런히 넣어봤자 섭취하는 양은 얼마 안 될 뿐만 아니라 건강을 해칠 일도 없다. 거기다 칼로리까지 낮다. 생강 약 10지은 약 2초 칼로리라고 합니다. 특히 생강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냉증을 해소해줄 천연 약재나 다름없다. 냉증이 있으면 두통, 어깨 결림, 생리통, 생리불순, 유통, 두근거림, 숨참 같은 부정형 신체 증후군을 호소하지만 비만, 알레르기, 우울증을 앓기 쉬우며 위장이나 간, 신장 등의 병이 걸리는 등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게 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증상들을 해결하려면 우선 체온을 올려서 몸을 덮이는 일이 선결돼야 되는데 몸을 덮이는 최고의 음식이 바로 생강이다. 현대에는 다양한 원인이 복잡하게 얽혀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몸이 차가운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 그 탓에 많은 사람들이 원인 모를 몸과 마음의 이상을 느끼며 살아간다.
이런 배경을 고려하면 1년 내내 구할 수 있고 가격도 싸고 보관까지 쉬운 생강이 적격인 것이다. 우리 몸은 원래 36쪽 5도에서 37도 사이의 체온에서 가장 잘 움직이도록 만들어졌다. 따라서 그때보다 낮은 체온에서는 몸의 기능이 저하되어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하기 쉬워진다. 실제로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대사는 약 12%로 면역력은 30%가 넘게 저하된다고 한다. 35.5도의 체온이 향상적으로 지속되면 배설 기능이 저하되고 자율신경 기능에 이상이 생기고 알레르기 증상이 나오기 쉬워진다. 35도의 체온에서 암세포가 가장 왕성하게 증식하며 34도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했을 때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의 경계선이 되는 체온이다. 또 기온이나 체온이 떨어지는 겨울에는 감기나 폐렴,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고혈압 같은 질환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질병에서 사망률이 올라간다. 하루 중에서 기온과 체온이 가장 낮아지는 오전 3시에서 5시에 사망하거나 발작을 일으키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도 밝혀져 있다. 건강한 사람이라도 기상한 뒤에 한두 시간까지는 체온이 낮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몸이 무겁거나 기분이 가라앉아 좀처럼 기운이 나지 않는다. 그 뒤에 체온이 상승하면서 몸 상태도 고조되기 시작하여 체온이 제일 높은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 가장 활동적이 된다. 이처럼 체온은 인간의 건강이나 생명에 지극히 중요하다. 그런 체온이 낮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이다. 과식을 했더니 갑자기 졸음이 오고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와서 움직이기 귀찮아진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다. 이런 현상은 먹은 음식을 소화하고 흡수하기 위해 다량의 피가 위장으로 몰린 탓에 뇌나 근육 등으로 들어가는 혈액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생긴다. 체내에서 많은 열을 생산하여 체온을 유지시키는 것이 근육과 간, 뇌, 심장 등이다. 안정시 열 생산량은 골격근이 약 22%, 간이 약 20%, 뇌가 약 18%, 심장이 약 11%라고 한다. 이들의 혈액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 당연히 생산하는 열량도 줄어들기 때문에 체온이 떨어지고 몸이 차가워진다. 그 결과 다양한 질병에도 걸리기 쉬워진다. 반대로 소식을 하거나 단식을 하면 위장으로 갈 혈액을 줄여도 되기 때문에 근육이나 뇌 같은 위장 이외의 장기로 가는 혈류가 좋아져서 열 생산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 또한 과식은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먹은 음식을 다 소화하지 못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미처 연소되지 못한 단백질이나 지질, 당질이 노폐물이 되어 혈액을 오염시킨다. 혈액 성분 등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던 2000년 전 옛날의 한의학에서도 만병의 원인은 하나 혈액의 오염에서 온다라고 한 데서 알 수 있듯 혈액 오염은 온갖 질병의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다. 서양 의학에서는 냉증이나 냉체질이라는 개념이 없지만 한의학에서는 냉증을 매우 중요시한다. 2000년 전부터 먹으면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음식을 양성식품, 반대로 몸을 차갑게 하는 음식을 음성식품으로 분류하여 질병의 예방과 치료, 건강 증진에 활용해야 한다. 몸을 차갑게 하는 음성식품의 대표적인 예를 살펴보자. 수분이 많은 식품, 물, 식초, 녹차, 커피, 주스, 콜라, 우유, 맥주, 남쪽 지방의 원산지인 식품, 파인애플, 바나나, 망고, 토마토, 백색, 청색, 녹색 식품, 백설탕, 크림, 우동잎, 채소. 부드러운 식품, 빵, 마요네즈, 버터, 케이크. 많은 의사나 영양학자들이 혈액을 맑게 하려면 되도록 많은 양의 수분을 섭취하라라고 지도한다. 이 말이 상식처럼 되어서 하루에 반드시 2리터의 물을 마시려고 노력한다든가, 물은 아무리 마셔도 살찌지 않고 몸에도 좋기 때문에 공복을 느낄 때마다 물을 듬뿍 마신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러나 물은 대표적인 음성식품이다. 차가운 물을 벌컥벌컥 대량으로 마시면 당연히 몸은 차가워진다. 또 배출되지 않고 체내에 고인 수분은 한의학에서 말하는 수독을 일으킨다. 냉증이 원인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증상이나 질병은 수독 때문인 경우가 많이 있다. 찬 데서 자면 설사한다라고 할 때의 원인도 냉방된 방에서 장시간 있으면 두통이 생긴다. 비가 오는 날은 신경통이 심해진다라고들 말하는 이유도 모두 수독 때문이다. 냉증과 물과 통증은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다. 몸이 차가워지면 냉증을 일으키는 체내의 과도한 수분을 어떻게 해서든 바깥으로 배출해서 몸을 따뜻하게 만들려는 메커니즘이 발동한다. 구토나 바람, 재채기, 콧물, 빈뇨, 설사 등은 그 같은 반응을 통해 체외로 배출된 수분이다.
식습관을 제외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냉증의 원인은 운동 부족이다.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열을 생산하는 곳이 근육이다. 운동 부족으로 근육량이 줄거나 근육의 운동량이 저하되면 열 생산량이 줄어서 체온이 떨어지고 몸이 차가워진다. 사람은 근육의 70% 이상이 하체에 있다. 그러므로 자주 걷는 습관이나 하체를 쓰는 스포츠가 냉증을 방지하는 데에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동수단이 도로밖에 없었던 시절에는 사람들은 어쨌거나 많이 걸었다. 그에 비해 현대인은 놀랄 정도로 걷지 않게 됐다. 건강을 위해서 하루 만보를 목표로 하라고들 하지만 의식적으로 워킹 시간을 내지 않는 한 일상생활만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도 하는데 하체 운동을 해서 근육을 충분히 사용하면 심장으로 돌아가는 혈액순환도 원활해진다. 그 결과 전신의 혈액이 좋아져서 몸이 따뜻해진다. 반대로 하체를 충분히 사용하지 않는 생활을 지속하면 몸은 갈수록 차가워진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유명한 그리스의 철학자 피타고라스도 생강을 소화제나 보풍제로 사용했다고 한다. 그 뒤를 이은 고대 로마인들은 식중독 등의 해독제로 썼었다고 한다. 또한 중세 이후에는 왕가나 귀족들 사이에서 부와 권력의 상징이 되었다. 16세기 영국에서는 생강 1파운드를 양 한 마리와 교환했다고 하니 얼마나 귀중하게 다뤘는지 알만하다. 또 영국에서 패스트가 유행했을 때 시민의 3분의 1이 죽었는데 평소에 생강을 많이 먹은 사람은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헨리 8세는 런던 시장에서 진저브레드를 만들라고 지시를 내렸다. 이 일을 계기로 이후에 영국을 비롯한 서양에서는 진저브레드나 사람 모양을 한 진저 쿠키를 즐겨 먹게 되었다고 한다. 생강의 뛰어난 약효는 이처럼 2000년 전 이전부터 사람들의 경탄을 자아냈고 그들의 건강을 지켜왔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행해진 연구를 통해 증명된 생강의 효능을 정리해보자. 1. 몸을 따뜻하게 한다. 진조롤 등이 혈행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몸을 따뜻하게 하여 냉체질을 개선하는 작용이 있다. 2. 면역력을 높인다. 백혈구의 수를 늘리고 그 활동을 촉진해서 면역력을 상승시킨다. 3. 바람과 거함을 촉진한다. 5. 혈관을 확장해서 혈행을 좋게 할 뿐 아니라 체내 여러 가지 관이나 샘 조직을 자극해서 바람과 가래를 제거한다. 기침을 가라앉힌가 뇌의 중추에 작용해서 기침을 없앤다. 5. 해열 작용 마이너스 해열 진통제로 알려진 아스피린 약효의 약 80%에 맞먹는 해열 작용이 있다고 한다. 6. 진통 및 소염 작용 하루에 10에서 30g의 생강 건조 분말을 투여했더니 류머티즘이나 관절염에 효과적이었다는 실험 결과가 있다. 화학약품인 소염 진통제는 위염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나 생강은 위벽을 보호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도 안쉽니다. 7. 혈액 응고를 억제한다. 혈소판의 점도를 억제해서 혈액 응고를 방지한다. 혈전이 잘 안 생기게 되어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고혈압 등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효과도 있다. 8. 강심 작용. 생강은 친근을 자극해서 심근의 수축력을 높이고 혈관을 열어서 혈류를 좋게 한다. 9. 맥박이나 혈압을 완만하게 내린다. 후 위장의 소화 흡수 능력을 높인다. 10. 위궤양을 예방한다. 생강에는 적어도 7종류의 항궤양 성분이 들어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위궤양의 원인으로 알려진 헬리코어박터를 살균하는 작용도 있다. 11. 구역질을 억제한다. 12. 항균, 항바이러스, 항기생충 작용을 한다. 13. 생강은 강한 살균력도 가지고 있다. 감기 바이러스, 기관지염이나 폐렴 등을 일으키는 세균, 대장균이나 살모넬라균, 황색 포도상 구균 같은 식중독들, 칸디다나 무덤 등의 진균에 대한 항균 작용을 한다. 해충이나 필라리아뿐만 아니라 물고기에 기생하는 아니사카스 같은 기생충도 구축한다. 그러므로 생선 초밥에 곁들이는 감초, 생강을 함께 먹는 편이 좋다. 14. 혈중 콜레스테롤을 내린다. 생강의 진제롤이 담즙의 배설을 촉진하기 때문에 혈액 중에 콜레스테롤이 저하된다. 15. 생식 기능을 개선한다. 혈액 분량을 개선하는 작용이 있는 생강은 자궁과 난소로 가는 혈행을 좋게 하고 그 활동을 촉진하여 월경을 가볍게 정상적으로 만드는 효과도 있다. 16. 불임에도 효과를 발휘한다. 남성에게는 정자의 운동률을 높인다고 한다.
모든 질병을 예방하는 만능식품인 생강을 매일 손쉽게 지속적으로 먹을 수 있고 생활 속에 효과적으로 접목시킬 수 있도록 내가 보완한 방법이 생강 홍차이다. 생강차. 뜨거운 홍차에 생강을 적당량 갈아 넣고 흑설탕으로 단맛을 낸 것이다. 녹차나 뜨거운 물로는 안 될까요? 이런 질문을 자주 받는데 역시 홍차가 제일 좋다. 홍차는 녹차를 발효시켜서 만들지만 몸에 미치는 영향이 녹차와는 크게 다르다. 녹색의 녹차와 뜨거운 물은 둘 다 몸을 차갑게 하는 음성시합니다. 반면에 붉은색인 홍차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양성식품이기 때문이다. 또 홍차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이뇨 작용을 발휘해서 수독을 예방해준다. 그리고 홍차의 붉은 색소인 테아플라비에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이 있어서 체내에서 과도하게 발생하는 활성산소의 제거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감기 바이러스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살균 효과가 있다는 사실도 알려져 있다. 생강의 냉증 제거의 효과를 더욱 증진시키는 홍차와 조합한 생강 홍차는 손쉬운 최강의 온열 건강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다. 생강 홍차에 흑설탕을 넣으면 효과는 더욱 강력해진다. 백설탕은 음성식품이지만 흑설탕은 양성식품이다. 흑설탕에도 몸을 따뜻하게 하는 작용이 있다. 게다가 비타민과 미네랄도 풍부한데 칼슘 함유량은 백설탕의 150배나 가까이 된다. 생강 홍차를 마시고 곧바로 몸이 따끈따끈 따뜻해지는 효과를 실감할 수 있다. 대사가 좋은 사람이라면 마시는 중간부터 땀이 나기도 한다. 매일같이 빠뜨리지 않고 마시다 보면 감기에도 잘 안 걸리게 된다. 걸렸다 해도 생강 홍차를 하루에 3개에서 4잔씩 마시다 보면 가볍게 지나간다. 냉체질이나 부기 변비나 설사 결림이나 통증 등도 어느 수면가 해소된다. 하루 종일 몸이 따뜻하고 매일 편안한 몸과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데 놀랄 것이다. 여러 가지 몸의 이상으로부터 해방된다. 몸이 심부에서부터 따뜻해져서 체온이 올라가면 대사가 좋아지기 때문에 몸에 축적된 지방도 착착 연소되기 시작한다. 대사가 좋아지면 먹은 음식이 바로 에너지로 전환되는데 이 말은 곧 지방이 잘 안 쌓이는 몸, 쌓이지 않는 몸으로 바뀐다는 뜻이다. 전신의 장기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신장의 혈류도 좋아져서 배뇨가 늘어나면서 부기도 해소된다. 물론 위장 운동도 활발해지기 때문에 변비도 해소된다. 생강 홍차로 손에 넣을 수 있는 효과는 건강과 이상적인 체험뿐만이 아니다. 피부도 용기가 흐르고 고와진다. 안티에이징 효과를 기대하며 고가의 화장품을 쓰는 사람은 우선 생강 홍차부터 열심히 마셔보자. 목욕 직후 피부가 고운 이유는 혈행이 좋아졌기 때문이다. 생강 홍차를 지속적으로 마셔서 냉증이 사라지고 혈행이 좋아지면 모세 혈관의 구석구석까지 혈액이 돌기 때문에 신진대사가 활발해져서 피부가 몰라보기에 깨끗해진다. 안색이 나빴던 사람이나 거무칙칙했던 사람은 돌의 혈색이 돌아오고 고민거리였던 잡티는 희미해진다. 나의 생강을 갈거나 썰어 먹기 귀찮다는 사람은 생강을 건조시켜서 분말로 만든 생강가루나 튜브 생강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직장 등에 비치해 두고 음료에 넣거나 갖고 다니면서 외식할 때 사용하면 편리하다. 최근에는 말린 고일처럼 편으로 썬 나의 생강을 설탕에 절여서 건조시킨 다음 간식 대신으로 먹을 수 있게 만든 과자 뜨거운 물을 부으면 맛있게 마실 수 있는 생강탕. 생강 벌꿀, 레몬, 생강 코코와 같은 다양한 생강 가공품이 출시되어 마트나 편의점 혹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도 손쉽게 구할 수 있으니 한번 체크해 보기 바란다. 요점은 되도록 생강을 많이 먹는 것이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생강을 생활 속으로 쉽게 끌어들일 방법을 찾아보자. 내가 생강을 매일 먹자라고 하는 말을 하면 꼭 나오는 질문이 하루에 몇 그램 정도 먹으면 좋을까요?이다. 그러나 생강은 어디까지나 식재료일 뿐 약이 아니다. 하루 섭취량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을 리가 없다. 다만 자극이 강한 식재료인 만큼 한꺼번에 대량으로 섭취하는 방식은 피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 싶다. 생강 홍차 만드는 법. 생강 홍차를 만드는 법은 하나도 어렵지 않다. 뜨거운 홍차에 생강 간 것과 흑설탕을 넣기만 하면 된다. 홍차 종류도 무엇이든 상관없다. 생강을 넣으면 풍미가 바뀌기 때문에 고급 홍차를 써도 별 의미가 없다. 나는 슈퍼에서 파는 싸고 저렴한 홍차 티백을 사용한다. 찻잎을 사용할 때는 1티스푼 분량의 홍차 지이 찻잔으로 한 잔 분량이다.
티백을 사용할 때는 찻잔 한 잔당 티백 1개이다. 생강은 간 것을 버즈 등으로 걸러서 짜는 즙을 쓰던가 짜지 않고 그대로 넣는다. 간 생강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변비가 잦은 사람은 그대로 먹는 편이 좋다. 건조 단말을 사용할 때는 1 작은 술 정도, 튜브 생강을 사용할 때는 2cm 정도를 기준으로 삶는다. 흑설탕이 없으면 벌꿀을 대신 넣어도 상관없다. 흑설탕이나 벌꿀을 넣으면 홍차의 색이 검게 변색된다. 단맛 속의 철분 성분 때문이다. 철분은 적혈구의 원료가 된다는 데에서도 알 수 있듯 몸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즉 검게 바뀐 홍차의 색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작용이 강화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생강 홍차를 계속 마시기만 해도 일단 감기에 잘 안 걸리게 된다. 생강 홍차의 온열 작용과 살균 작용, 면역 강화 작용 때문으로 보인다. 그 밖에도 두통이나 요통, 복통, 무릎 통증과 같은 통증 전반, 기관지염,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간질환,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냉체질, 방광염, 비만, 피로나 어깨의 결림 등 다양한 이상이나 증상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커다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 다음은 생강 홍차 섭취에 대한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1. 생강 홍차를 하루 3잔에서 6잔을 마신다. 생강 건강법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내 오랜 연구 결과 생강 홍차만큼 손쉽게 게다가 효율적으로 생강을 섭취하는 방법은 없다고 단언할 수가 있다. 생강 홍차를 하루에 3잔에서 6잔씩만 마시면 놀랄 정도로 몸이 좋아진다.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커피나 녹차를 마셔왔다면 이제부터는 생강 홍차로 바꿔보자. 뜨거운 남국이 원산인 커피나 녹차는 몸을 차갑게 만든다. 그다지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이들을 매일 마시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냉한 체질로 변할 우려가 있다. 차를 마실 때는 생강 홍차로 마신다는 점을 잊지 말자. 이 생강 홍차에는 흑설탕을 넣는다. 생강 홍차는 생강과 홍차를 조합한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발휘한다. 단맛이 싫은 사람은 그대로 마셔도 무방하지만 흑설탕을 적당히 넣으면 더욱 효과가 좋아진다. 다이어트 중이라 해도 흑설탕의 단맛은 몸을 따뜻하게 해서 대사를 좋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체내의 당이나 지방 연소를 촉진한다. 아침 대신 흑설탕을 넣은 생강 홍차를 마시는 방법을 추천한다. 백설탕은 몸을 차갑게 하는 음성식품이지만 흑설탕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양성식품이다. 게다가 현대인의 식생활에서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과 리메랄류가 듬뿍 들어있다. 또한 생강에 흑설탕을 넣으면 생강의 온열 작용은 한층 강화된다. 생강 홍차를 마시고 싶을 때 마시면 되지만 아침 식사 전과 목욕 직전에 꼭 마시도록 하자. 체온이 낮고 체내 장기들도 아직 제대로 깨어나지 않은 아침 기상 직후에 생강 홍차를 마시면 일단 체온이 상승한다. 그와 함께 위장 등의 장기와 뇌, 혈관계, 신경계 등이 기운체계 활동을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 몸은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가 있다. 또한 흡수가 용이한 흑설탕의 당분이 그대로 뇌의 영양분이 되어 머리가 멍한 상태도 해소된다. 물뿐만 아니라 콜라나 주스 등 차가운 음료는 모두 몸을 차갑게 한다. 차가운 음료를 대량으로 마시면 조금씩 체내에 수분이 쌓인다. 이 같은 습관이 물렁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신진대사를 좋게 하므로 많이 마시면 좋다라는 말만 믿고 차가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린 사람은 그 습관을 반드시 생강 홍차로 바꾸기만 한다. 페트병에 든 생수를 사서 마시거나 자동 판매기 등에서 캔 커피나 청량 음료수를 사 먹는 습관이 있는 사람도 생강 홍차로 바꾸면 몸도 좋아지고 돈도 절약되니 일석부족이다. 위나 십이지장의 병은 냉체질인 사람이 잘 걸리는 대표적인 질병이다. 위 상태가 나쁠 때 명치를 만져보면 싸늘하니 차갑다는 데에서도 잘 알 수 있다. 평소에 복대를 하거나 쓰고 남은 핫팩, 모욕 등으로 배를 적극적으로 보온하자. 몸을 따뜻하게 하는 작용 말고도 생강은 위장 내벽의 혈액순환을 좋게 해서 위장 활동을 촉진하기 때문에 소화 흡수 기능을 개선시킨다고도 한다. 또 위양의 원인인 헬리코박터를 살균하는 효과도 주목을 받고 있다. 생강 홍차나 생강탕을 적극적으로 마시는 생활은 물론이고 위장병에 잘 드는 매실, 간장, 번차 등도 추천한다. 감기는 영어로 콜드라고 하는 데서 알 수 있듯 냉증이 원인이다. 한의학에서는 감기 초기에 흔히 밝은 탕을 처방하는데 여기에는 칡뿌리와 함께 생강도 들어간다.
둘 다 몸을 따뜻하게 해서 냉증을 제거하는 성분이다. 또한 생강에는 바람 거담 진내 계열 등의 작용도 있기 때문에 감기의 여러 가지 증상의 효과를 발휘한다. 감기인가 싶을 때는 생강 홍차는 물론이고 생강 홍차에 갈분을 넣은 것, 생강탕에 파를 넣은 것, 생강주 같은 음료를 마셔서 우선은 몸을 따뜻하게 하여 냉증을 제거하는 치료법이 좋다. 몸을 따뜻하게 한 뒤에 이불 속으로 들어가면 금세 다량의 땀이 흐른다. 감기 초기에 체력이 충분하다면 생강 목욕이나 사우나를 하는 방법도 효과적이다. 이렇듯이 생강은 가격이 싸면서도 우리 몸을 덮여서 건강 생활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하니 몸이 차거나 수족 냉증이 있는 사람들은 이 책에서 추천하는 생강 홍차에 흑설탕을 넣어서 하루 4잔, -6잔 정도 마시는 생활을 추천하고 있으니 꼭 실천해서 실제 몸의 체온이 올라가고 수족 냉증이 해소되는 가를 확인해 보시고 본 블로그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